나르시시스트 손절하는 법 이런 건 많아요. 근데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저희 진로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대부와 같은 분이 계세요. 네. 크롬 볼츠라고 계시는데 의사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라는 역량을 개발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드로우 님도 사실은 지금 유튜버로서 이렇게 굉장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내가 유튜브를 처음부터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계획된 우연이라고 말했어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진로의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건 다 사람에게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빈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네, 밖으로 나가서 그 빈도를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호기심을 갖고 열려있는 자세로 자꾸 사람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람을 다양하게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다양하게 자주 만나면 생기는 일들이 거기에 곳곳이 숨어있는 빌런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내가 좋게 대하면 내가 그냥 다 좋은 일이 있겠지.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위하면 괜찮겠지. 뭐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세상에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나에 대해서 오히려 골탕 먹이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굉장히 빼앗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약간 만나면 기 빨리는 사람 있죠. 있잖아요. 네. 우리끼리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저는요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같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저는 처음 온 사람이에요. 여기는 다 회사 직원들인데 그러면 제가 처음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뭔가 제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잘났는지 괜찮은 사람인지를 막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나도 이런 거 샀어요. 막 하면서 나도 뭔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내 스포트라이트를 뺏기는 느낌. 그렇죠. 내 독자 모델인데 감히 여기 들어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약간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좋은 명품 지갑 하나 샀는데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어머 너무 예쁘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예쁘네요. 막 그러면서 막 장단을 좀 맞춰주다가 제 가방은요 하면서 제 가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방에서 또 꺼내면 그 지갑도 명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런 가방하고 지갑은 조금 브랜드를 일치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걸 눈치를 못 채다가 끝나고 나면 약간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길을요 어떤 에너지, 삶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내가 뺏어가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좀 무시하는 유형 그런 사람들이 소위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죠. 저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가면 어떤 주제를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자기 얘기로 끝나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한 분들 소위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죠.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 나르시시스트라고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감을 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도 어디까지나 나는 어떻게 보면 관중이에요. 같이 무대에 서지 못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막 피켓을 들고 있어요. 당신 짱입니다. 당신 최고예요. 막 피켓을 막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 들지? 아니 피켓을 왜 이렇게 쬐그만 걸 가져왔지? 항상 그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아빠가 그런데 자녀들이 거기에 피해자다. 그러면 그 집은요 그냥 아빠의 위주로 다 돌아가요. 야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를 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항상 이런 투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심리학 용어 중에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드로우님하고 어떤 분하고 셋이서 입사 동기예요. 근데 저분만 승진을 했어요. 우리 둘은 승진해서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야 진짜 저 사람은 상사한테 너무 알랑방구를 끼고 하면서 우리들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 깊은 마음에는 우리도 뭔가 잘 보이고 싶었고 우리도 잘 비유도 마치고 우리도 승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야 우리들은 그래도 인생 정직하게 살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뭔가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깊은 은밀한 그 욕구 속에는 나도 가서 뭔가 알랑방어도 좀 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로 저 사람에게로 보낸 거죠. 그걸 투사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질투심도 생기는 건데, 그쵸?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시기와 질투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기심과 질투심은 달라요.
질투심은요. 네. 제가 만약에 드로우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걸 되게 질투해요. 그러면은 이걸 저를 주면 돼요. 아, 그럼 없어져요? 그럼 없어져요. 오. 근데 시기심은 달라요. 시기심은 이런 걸 주잖아요. 네. 저도 안 끝나요. 시기심은 그 존재에 대한 파괴성이에요. 저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언제까지 하냐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박살날 때까지?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쌤통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시기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시기심은 질투심보다 어떤 대상에 대한 엄청난 분노 같은 게 숨어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요,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내가 사람한테 가장 미움받으려면 지름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돈 자랑, 내 능력 자랑,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이런 걸 굉장히 내가 막 잘난 척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나의 말의 메시지에 힘을 실으려면 내 능력과 혹은 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밸런스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아? 내가 이 정도 뛰어나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모여. 그럼 너희들도 콩고물 좀 생길 수 있어. 이런 건 굉장히 시기심을 많이 형성시킬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야, 나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다. 근데 사실 너는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측면도 많잖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연대와 연결성. 이건 상대에게 있어서 나와 저 사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쵸. 그 사람의 급을 매기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의존적일 수 있는데 네네.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큼 대단한지를 막 얘기한 다음에 상대는 또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되게 철저하게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고 휘몰아치는 모멸감에 내가 둘러싸이게 되거든요. 그건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더 증폭시킬 수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안 만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자극시키지 않고 같이 가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요즘에 컨텐츠 중에 나르시시스트 손절하는 법 이런 건 많아요. 근데 그러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내가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나 괜찮지? 짠 이거 봐라 저기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애가 굉장히 허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소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그 모멸감, 수치심이 확 건드려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는 삼켜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진 않는 겁니다.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말에 있는 욕구를 항상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참 너는 탁월한 면이 있다, 야. 과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사실 이게 거짓말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공감해 주냐.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님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보고서예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준다기보다는 그 사람과 내가 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보고서를 좀 이상하게 쓰긴 했지만 이 사람이 그 보고서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보고서를 써서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읽어주는 거예요. 와, 과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면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태도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답정너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냥 던져주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타당화해주고 상대를 내가 인정해주고 상대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 욕구를 내가 충분히 반영해주는 연습이 좀 더 건강한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상담사들도 상담을 받는다는 거 아세요? 예,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 상담을 받기도 해요. 네네. 그런 분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상담을 받는 숙련된 상담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을 만날 때 어떤 작업을 많이 하냐면 엄청난 공감을 많이 좀 불어 넣어줍니다. 굉장한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그런데 내가 일반인이면 그 사람을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하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을 반박하거나 손절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거리를 항상 유지해주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그 행간에 그 상징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깊은 욕구를 읽어서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 어느 정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상으로서 내가 기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이런 요즘 심리학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컨텐츠가 유튜브 안에 많이 지금 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컨텐츠가 유익한 점은 어떻게 대처해라,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눈이 갖춰지잖아요. 그런 토대를 쌓는 데에서도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내가 뭔가 박살나는 것 같고 자꾸 내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내가 위축되는 것 같고 자꾸 그 사람만 만나면 유독 내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자꾸 올라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어떤 요소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혹시 그 사람이 그런 걸 많이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발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